추가할 못들은 손흥민을 과대평가다, 손흥민이다, 심지어 최악의 주장이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수비를 잘 못 지킨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윙수면 안 된다 이런. 그런데 이 시대 최고의 감독들이 본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달랐는데요. 세계적인 명장 조세 무리뉴는 I don't look at Son as a Korean player. I look at Son as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위리겐 클롭은 One of the big mistakes in my life where I didn't sign him. Standing player, world-class player. One of the best strikers in the world.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의 질주에 그라운드에 들어눕기까지 했는데 You know how many times Song punished us in the last 7-8 years? Can I tell you how many goals they scored against us with Harry Kane? 손흥민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 어린 시절 그는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요. 가족들은 컨테이너에 살았고 아버지 손흥정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막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고 손흥민이 어렸을 때 이제 컨테이너에서 살았죠. 손흥민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 손흥정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손흥정은 축구 기본기를 향상시키는 데에 엄청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흥민을 축구부에 보내지 않았고 무려 6년 동안 매일같이 기본기 훈련만 시켰죠. 저랑 아빠랑 가장 최고 우선시 여기는 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아빠가 원했던 기본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6년 했죠. 5년 반, 6년 했죠. 예. 그렇게 손흥민과 손흥정은 365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했고 크리스마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세요? 집에 가서 운동해야죠. 크리스마스 맨날 아빠 보고. 뭐 흥민이 데리고 운동해야죠. 뭐. 결과적으로 손흥정의 가르침은 옳았는데요. 손흥민은 기본기를 완벽히 마스터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3학년 딱 올라가서 경기에 투입됐는데 그때 이제 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불과 몇 개월 만에 16세 이하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죠. 아빠, 엄마 그리고 친구들아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이 봐줘라. 진짜 말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뛴 손흥민은 이후 2008년 축구협회 프로젝트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독일 함부르크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손흥정은 손흥민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흥민아, 아빠가 확신하는데 지금 전 세계를 어딜 가도 네 연령대에 너만한 기본기를 가진 선수는 없다고 아빠 확신한다. 가봐라. 아버지 손흥정의 믿음은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기본기는 또래 선수들에 비해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독일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도 못하고 아시아 국가에서 온 아이라고 패스도 안 해주고 따돌림까지 당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저는 가서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따돌림도 하고 볼도 패스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더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너네보다 진짜 잘해서 내가 여기에 진짜 프로에 꼭 계약한다 이 생각하고 진짜 매일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노력한 손흥민은 함부르크 유스에서 맹활약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10-11 시즌 18살의 나이로 리그 데뷔전 데뷔골까지 넣으며 구단 역대 최연소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에게는 한 명의 절친이 있었는데요. 바로 톨가이 아슬란입니다. 진짜 거의 형제처럼 지냈어요. 막 진짜. 실제로 그 둘은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요. 한국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방도 매번 함께 쓸 정도로 절친이었죠. 심지어 한 번은 팀 훈련 중 손흥민이 싸움에 휘말렸는데 그때 아슬란은 대신해서 맞아주기까지 했죠. 먼저 자기가 가서 맞아줘가지고 저기 누워가지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이에 너무 미안했던 손흥민은 이 아련한 눈빛과 함께 저 그 차 타가지고 괜찮아. 이후로도 그들은 쭉 절친한 사이를 유지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호주에서 토트넘 경기를 하게 된 손흥민은 Toy Arslan, one of my best friend actually. Could be good as him, my friend again. Yeah. 호주에서 뛰는 아슬란을 만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손흥민은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며 독일 생활에도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레버쿠젠에서도 손흥민은 엄청나게 뛰어난 활약을 했죠. 그리고 2015년 8월 손흥민은 꿈에 그리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손흥민은 무려 10년간 토트넘에서 뛰면서 유럽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4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피파 푸스카스상, 발롱도르 11위, 프리미어리그 통상 100골 달성, 유럽 통상 200골 달성,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그는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닌 프리미어리그를 이끄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절친은 누구일까요? Who's your best friend in the squad? Ben Davies. 손흥민은 여러 동료들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토트넘에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뛴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는 친구를 넘어 가족에 가까운 관계였죠. 사실 뭐 와이프도 엄청 친해가지고 셋이 막 거의 집에도 맨날 거의 놀러 가고 막 이 정도로 친해서 Ben is that I can say that he's one of my closest friends. Spending 10 years, spending time with his family, with my family. When we have a free time, we always go out for dinner. 서양에서는 믿을만한 절친한 친구나 친척에게 대부를 부탁하는데요. 국민 절친 에브라의 첫째 아들의 대부가 바로 박지성인 것처럼 No, Jisung Park is really my best friend. You know, he's the godfather of my future child. 벤 데이비스의 아들의 대부가 바로 손흥민이었죠. Seeing his son, it's just fantastic. I never felt this. It's not even my son, but it felt like so emotional. You know, it was, and he trusts me, giving that role. It means something special to me, and I want to be good godfather. 박지성과 손흥민이 대부인 것처럼 저희 라이프 시크릿이 대부처럼 모시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영상의 스폰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추석, 설날,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이 되면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감동적인 선물이 없을까 항상 고민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딱 이 제품인데요. 바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답 형식의 책인데요. 부모님과 자식 모두에게 의미 있는 최고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 시크릿도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아닌 저의 평생 선물이 된 것 같네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부모님께 깜짝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는 아래 더보기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룬 손흥민의 장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나 아는 최고의 장점인 양발잡이를 제외하고 알아보자면 하나는 미친 스피드입니다. 손흥민의 순간 최대 속도는 36.08km로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선수들이 차고 넘치는 EPL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빠르기로 유명한 살라와 홀란드보다도 빨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흥민은 최고 속력까지 도달하는 가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민재는 손흥민을 마킹할 때 막을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못 돌아서게 하지 않을까. 돌아서면 일단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흥민은 김민재를 피곤하게 하는데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좀 나가라고. 또 하나의 장점은 드리블입니다. 가끔 손흥민에게 드리블이 약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수비를 잘 못 제낀다고 하지만 사실 손흥민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데 잘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은 테크니컬, 즉 기술적인 드리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 드리블을 주로 구사하기 때문이었죠. 그는 공을 잡았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진하는 드리블을 합니다. 이건 제대로 된 타이밍에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는 드리블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체력을 아껴놨다가 한 방울 폭발적으로 팍 써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한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실력이 이쯤 되면 손흥민의 자아도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갈 법도 한데 놀랍게도 그의 겸손함은 마치 중력처럼 그를 단단히 땅에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제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월드 클래스는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지죠. I still don't think I'm legend from this club. 겸손도 좋지만 가끔 자신감 넘치는 손흥민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라시에서 정말 희귀한 센세이셔널 플렉스 타임을 찾아봤는데 진짜 저도 제가 차고 놀래가지고 사실은 진짜 조금 과장을 좀 못해서 진짜 못 막는 슛이긴 해. 와. Do you ever panic when it's an open goal like that? You think, oh god, I can't miss this, I can't miss this. Ben, I'm sorry. 와, 너무 속 시원하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예. 16살에 유럽으로 넘어가 수많은 인종차별을 받았던 손흥민은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23년 토트넘의 주장이 되었는데요. 주장과 에이스로 엄청난 활약을 하던 손흥민에게 갑자기 일시적인 부진에 미디어들과 팬들은 손흥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서 느껴본 동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는데요. 토트넘의 풀백 우도기는 He's a real leader. He's a leader. 센터백 반더벤은 It's important that the captain is not only a real captain on the pitch but also off the pitch. On the pitch, yeah, straight, clear, cheers everyone up before the game. 부주장 메디슨은 Sonny's kind of took on this new leadership role and I feel like he's really good at it. He lead by example. 신입생 솔랑키는 Yeah, he does. He's a great leader. One of the nicest guys I've met, to be honest. 그리고 손흥민은 실제로 주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죠. 주장이 조금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좀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 주장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진짜 시간 약속도 진짜 단 한 번도 안 늦으려고 노력
노력했고 운동장에도 제일 먼저 나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손흥민의 리더십은 과연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I had a lot of good captains who lead by example and Ji-sung Park.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박지성을 존경했고 박지성이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와 팀을 위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손흥민은 토트넘과 국가대표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Ji-sung Park, which was my ex-national team captain, he brings so much dream to young players. 최근 토트넘에 입단하게 된 양민혁 선수에게 보여준 손흥민의 행동은 그의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손흥민은 양민혁에게 영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어를 배우라고 조언했는데요. Told him that practice a little bit his English as well, so he has time to practice, so.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해주셨고 또 영어 공부도 많이 하라고 해주셔서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충고였죠. 영국을 가니까요. 2주 있었거든요. 전 2주, 그 2주가 진짜 2년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운동하는 거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선수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자체가 영어도 못하니까. 이런 손흥민의 조언을 받은 양민혁은 영어 하나 못해요. 하는데 야 연구소를 볼까 생각이 그게 못하는 거야. 뭘 해.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진정한 리더이자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겸손함 뒤에 숨겨진 강한 자신감이었죠. 저는 사실 매 순간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진 않아야 되지만 제 자신한테 항상 힘을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야, 좀 나를 막을 수비는 없어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찬스가 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경기 전에 제 자신한테 외치는 거는 있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이 정말 경기장에 많고 하지만 이 경기장에서 항상 내가 최고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주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내가 최고다, 나를 막을 수비는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